소득이 반토막 나면 우리 집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0년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임금 피크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걱정이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저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면서 이 시국에 많든 적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기나 하냐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을 종합하면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정해져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 노력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건 빚과 절망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드는 건 소득과 희망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계소득 이상 없습니까? 코로나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 현금 흐름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늘어나는 빚을 걱정하는 고깃집 친구는 임금 피크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불평하는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용돈이 작다고 투정하는 것처럼 보인 건 아닐까요?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훈풍이 부는 건 아니니까요. 코로나 같은 치명적 변수는 갑작스런 퇴사자를 만들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고민하게 합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와 상관없이 수순대로 물러나는 정년퇴직도 소득 흐름이 교란되는 건 마찬가지죠. 사례는 달라도 환경 변화에 따라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면 현금 흐름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금 흐름이 깨지는 위험을 막는 비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 종사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깨지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교육 분야도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사내 강사로 대체하다 보니 프리랜서 강사들이 설 자리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프리랜서 강사는 직종이 교육일 뿐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 나가던 강사라고 해도 코로나가 몰고 올 핵겨울 때문에 혹독한 시련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3년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 없이 버틴다면 그게 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와 예비 은퇴자 또는 갑작스런 퇴사가 발생할 경우에 현금 흐름이 깨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비책, 플랜 B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깨지는 위험을 막는 비책, 플랜 B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현금 흐름 이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S자 곡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S자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이르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하고 말죠. 하지만 누구나 이 곡선 궤적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 곡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플랜 B의 전략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A단계에서 모험과 실수가 반복되죠.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은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헛발질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결국엔 B처럼 성장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C처럼 성숙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D처럼 하락하는 수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A부터 D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만나기도 하죠. 크게 보면 정년퇴직도 변수입니다. 다만 예고된 변수일 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하면 현 상황이 어떠하든 변화가 발생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경제적 위험이죠. 특히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이상을 불러오고 그 여파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가계 경제까지 위축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퇴사나 퇴직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경제적 위험을 발생시키니까요. 그렇다면 퇴사나 퇴직 위험이 존재하는 직장인이나 창업과 폐업,
매출 증대와 매출 하락이 반복되는 자영업자들까지 예고된 위험과 예고되지 않은 위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플랜 B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플랜 B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플랜 B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S곡선 A부터 D 중에서 어느 시점에 플랜 B 전략을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점에 해당하는 C의 위치는 계속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냉정한 대비책을 세우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D처럼 하락 국면에서 아차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예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더디지만 내려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코로나가 좋은 예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코로나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베팅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플랜 B의 시작점은 B 지점입니다. B 지점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업에 대한 에너지도 좋고 자금력도 나쁜 상황이 아니므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에 적합한 상황이니까요. 무엇보다 플랜 B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플랜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를 준비하는 동안 벌어지는 모험과 실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플랜 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시읒 아구찜 전문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구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건 이미 검증을 넘어 입소문이 난 상황이니까 그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돈가스입니다. 아구찜과 돈가스는 어울리는 메뉴 조합은 아니죠. 하지만 어린 조카들과 함께 했던 가족 식사 중에 돈가스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구찜은 어른 음식이지만 돈가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식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맛입니다. 돈가스 전문점이 아니니까 솔직히 맛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이 하는 말은 예외였어요. 이구동성으로 맛있다는 말을 연발했으니까요. 웬만해선 초딩 입맛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저도 먹어보았죠. 웬걸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참석한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집은 돈가스 전문점을 해도 잘 되겠다. 제가 말하고 싶은 플랜 B는 멀리서 찾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플랜 B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구찜 전문점의 돈가스는 플랜 B 아이템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예비 은퇴자의 관점에서 플랜 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은퇴 걱정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말죠. 은퇴 이후 일손을 놓기보다는 계속 일해야 한다는 통계가 월등하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건 플랜 B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플랜 A가 되고 말죠. 하지만 은퇴 후를 염두에 두고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수많은 모험과 실수를 경험했을 테니까요. 저는 플랜 B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퇴직하기 1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0세가, 50세에 퇴사할 생각이라면 40세가 플랜 B의 시작점이 되겠죠. 60세에 정년퇴직한다는 전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55세 시점에 임금 피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해마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 이전에 플랜 B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플랜 B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핵심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퇴직하기 10년 전은 임금 피크 같은 소득 교란이 발생해도 플랜 B를 준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긴 하지만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위험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현금 흐름이 깨지는 위험을 막는 B책, 플랜 B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사회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적 생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자의 그 다음은 인생 후반 40년입니다. 이 시점은 사회활동, 소득활동은 물론이고 건강도 자신할 수 없는 시점이죠. 그러므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일상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플랜 B를 정하고 충분히 실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은퇴 후에 소득이 끊어지거나 사회활동이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플랜 B를 강화하려면 관계적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사회활동 범위를 꼽아보면 집, 회사, 종교시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 회사, 교회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좁은 행동 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5세부터는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선택한 것이 글쓰기였어요. 글을 써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영문인지 글쓰기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이 정리되자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좌충우돌 이어도 두들기면 열린다는 말만 믿고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의 결단이 결국엔 브런치 작가가 되고 내 이름이 박힌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은퇴 유튜버와 컬럼니스트가 되는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이룬 일이었죠. 물론 본업인 강의는 계속해서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강의가 플랜 A이고 글쓰기와 영상 작업이 플랜 B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모험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S곡선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B 지점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플랜 A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지만 머지않아 플랜 A를 대체하는 상황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글쓰기와 영상에 관련된 모험과 실수가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글쓰기와 관련한 플랜 B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마이뉴스 신문기자를 도전해보세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알리는데 더없이 훌륭한 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등재가 되고 소정의 원고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속는셈 치시고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말이 나온 김에 오마이뉴스 신문기자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오마이뉴스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에 1번을 클릭하고 2번 회원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하세요. 3번 기사 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4번 창에 제목, 부제를 달고 난 후에 글쓰기 창에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다 쓴 후에 글 하단에 있는 5번 창을 채우세요. 그리고 6번 임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여러분이 썼던 기사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번이고 수정하면서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글이 완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글을 등록하고 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내가 쓴 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기사 등재 여부가 결정납니다. 원고료가 붙은 글은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플러스에 등재가 되는데요. 원고료는 판정 등급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인걸 단계부터 오름 단계까지 있는데요. 편당 최고 6만 원의 원고료가 적립이 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편수 제한도 없고 특별히 글쓰기를 위한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은퇴 전에 은퇴 후로 넘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직업, 저는 그것이 누구나 만들어야 할 플랜 B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길을 뚫으면 좋겠지만 산 하나라도 넘어갈 수 있는 산길을 뚫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플랜 B에 대한 자기 확신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플랜 B를 준비하세요. 세상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깨지는 위험을 막는 B책, 플랜 B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이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회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적 생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단순한 미션이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플랜 B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라는 주문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